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1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들 보면요. 단기 필마로 적을 무찌르는 1대 만, 1대 10만으로 무찌르는 용장들이 있습니다. 조자룡이나 장익덕이 그런 존재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 대한민국의 여의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혼자서 박살을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점점 한동훈 장관에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민주당. 기승전 한동훈 타령이라는데 결국 한동훈 장관 한 사람이 민주당을 다 박살내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추미애는 한동훈의 말장난과 너무 뻔한 거짓말, 법사위는 제대로 추궁하라 라고 주장을 했고요. 박범계는 한동훈 장관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냐, 가볍기가 깃털 같다 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주철현이는 한동훈 장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이화영의 접견을 맡고 있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민영배는 한동훈 장관 참 무례하다,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라 라는 반말까지 막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이는 내가 마치 매표 행위를 했다는 듯이 한동훈 장관이 매도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은 돈봉투 사건, 그러면은 매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자, 이 정도면은 민주당이 거의 한동훈 마니아 아니냐라는 얘기죠. 입만 열면 한동훈 탓, 한동훈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전선도 다양합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 기소된 이화영이 이재명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것도 검찰 회유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가 민주당 의원들의 이화영 접견을 불허하는 배후에도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을 7월 24일 항의 방문에 바닥에 앉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도 법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에 수십억의 뒷돈을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입니다.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법방해, 스토킹 등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민영배는 페이스북에 정신 나갔네 라고 썼다가 말이 거칠었다면 바꿉니다. 정신 좀 차리시지 라고 적었습니다. 박주민은 들어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진중권으로부터 연좌 농성이었는데 들어놓은 거랑 앉아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냐 라고 한방 먹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도 한동훈 장관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7월 26일 법사위에서 박범계는 최은순 씨 판결을 언급하던 중 난데없이 한동훈 장관과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범계가 얘기합니다. 장관께서는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가 됩니까?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한방 먹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가 얘기합니다. 역시 동문서답이네요.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 씨를 물었는데 이 씨로 대답하네요. 좀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시 마시고요 라고 또박또박 반박을 했습니다. 자, 박범계, 그러자 장관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 소리 질렀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죠.
한동훈 장관 많이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라고 두 번째 큰 한 방을 매깁니다. 그러자 박범계 가볍기가 참 깃털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지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제가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라고 또 한 번 매겨버립니다. 아주 박범계 제대로 먹였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박범계가 얘기하자 반말은 하지 말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받아칩니다.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해보세요. 자, 결국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저런 한바탕 논쟁, 심지어 박범계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설명하고 있는 국토위 회의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굳이 법사위에서 꺼낸 겁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거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박범계는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박범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위원님 댁 앞으로 고속도로가 갑자기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됩니까? 위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거나 양심선언이나 이런 비슷한 정도의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도처에 한동훈 이름 석자를 민주당은 외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한동훈 장관이 매표 행위로 자신을 매도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7월 18일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을로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나도 대선주자 한번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냐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런 민주당 내의 기승전 한동훈의 배경에는 호불호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화제 인물인 한동훈 장관을 이용해 각자 자기 장사를 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좋든 싫든 한동훈과 엮이면 이슈가 되고 기사로 나오니 너나 할 것 없이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정치인들이 일단 한동훈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남국의 이름을 전국구로 알린 이모 사건도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죠. 한동훈 장관은 공무원 출신 일반적인 장관들과 달리 민감한 이슈 관련 질문에도 서슴없이 답변하는 편입니다. 기자들이 국회 출석길 인터뷰를 그렇게 열심히 챙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국회 회의장에서도 의례적으로 의원들 앞에서 몸을 낮추던 이전 장관들과는 달리 한마디도 지지 않고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클릭수 대박이 터지는 기사마다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는 배경일 겁니다. 현재까지 스코어만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장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정치인 중에서 그 차기 대통령감 2위 이재명에 이어서죠. 그리고 보수만 놓고 봤을 때는 1위입니다.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등을 다 제쳐버렸습니다. 일부 분탕, 예를 들어서 보수의 책사라고 자칭하는 윤여준 같은 경우는 그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훌륭한 경력을 쌓은 분들이 저런 수준의 상스러운 얘기를 주고받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냐라고 주장하는데요. 아니 박범계가 상스럽게 군 거를 왜 한동훈 장관이랑 엮어서 공격을 합니까? 허은아, 상임위 내에서 장관과 의원이 다선 의원 출신이고 장관 출신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또 공격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할 말을 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빌붙어서 자기의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마약과 같아서 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의 근본적인 평판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끝까지 저자들을 박살내고 대한민국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쟤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수사에 개입 안 한다고 본인이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수사 지휘권 행사 안 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기승전 한동훈 하는 저자들,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한동훈 장관은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저자들이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약점을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무너지는데 이거 어떡하죠? 결국 내년 총선 민주당 망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택을 내리던 우리는 응원하고 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